자, 우리 지문 하나 같이 볼게요. 우리 이번에 지문이, 이 독서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죠? 자, 난이도가 있는 게 일단 보면 길이도 좀 길었고, 그리고 또 뭔가 좀 계산도 필요했고, 그쵸? 그리고 또 뭔가 이해를 좀 해줘야 하는 그런 범위 자체가 좀 넓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끊어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이가 길면 우리는 좀 끊어서, 지문 끊어서 나누어서 문제 접근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고요. 경험해보세요, 너희들도. 아시겠죠? 독서에서는 참 다양한 지문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읽어갈게.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런 얘기.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초상화가, 에이, 시작보다 반대로 됐네. 자, 즉, 이 초상화보다는 사진이 어떻다? 좀 더 사실적이다. 그치? 뭐, 그러면서 이유는 뭐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뭐 재현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됐고, 변형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가 있다 보니 이제 변형도 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뭐 지금 좀 있다. 라고 해서 사실 그 길이가 이렇게 긴 지문은 한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문단에서는 그것을 좀 포괄해주는 말들을 좀 사용해요, 사실. 그래서 이 1문단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글이 뭐 어디로 바로 이렇게 뭐 나타나게 될지를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서 1문단을 보면, 아, 1문단이 전체 내용의 주제를 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단이라는 걸 또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요새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앞부분은 이게 뒷내용을 좀 관련 지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장치 살펴보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사진기의 장치를 나누어서 한번 그 특성을 이해해 보자. 그렇게 요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 지문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초점 조절 장치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음. 자, 우리는 지금 이 사진기의 그 구성 중에, 주요 장치 중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을 처음에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충분히 일단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겠구나. 그런데 정말 뭐다. 진짜 그거 하나 얘기하기 시작했네요. 초점 조절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네. 에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초점 조절 장치는 그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그 피사체의 상을 이제 맺게 하는 거래요. 그 렌즈하고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상을 맺게 한다. 이제 그러면서 광학 원리가 작용한다는 뭐 당연한 얘기 잠깐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 중심보다 렌즈라는 게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굽을수록 더 많이 빛이 골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렌즈의 중심부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한다. 즉, 초점 조절 장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거리가 나와. 초점 거리. 초점 거리가 뭐다?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 아, 자, 이걸 우리가 줄 안 치고, 이걸 좀 바꿔서, 여기를 묶을게. 자,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초점 거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초점거리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 초점거리는 제작할 때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거리가 다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리의 개념이 하나 나오지.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거 뭐라고 할 거야? 물체 거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또 특별한 경우, 됐고.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상거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초점 조절 장치가 뭐 하는 건지 그 역할도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 초점 조절 장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그 거리의 개념을 이제 본 거죠. 이 세 가지 거리의 개념을 정의한 거야. 자, 이게 이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했나 했더니 산문단 때문이었지. 자, 산문단에 결국 이것과 관련된 뭘 얘기해 준 거니? 수식을 하나 얘기해 준 거야. 보통 수식이 있으면 아, 이걸 나타내는 그냥 수식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는 다음 문장을 읽는데 이 수식은 이렇게 아, 있구나로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다음부터 이 수식을 이해해야 하는 뒷받침 문장이 나오거든. 자, 일단 이 수식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하기 위한 문장이 쭉 펼쳐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해? 정말로 이 수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한 값을 하나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림도 하나 연결을 해놨지. 자, 그럼 연결해서 보자. 음. 피사체인 연필의 5가, 자, 피사체인 연필의 5. 자, 연필의 5가 40이. 연필 5, 물체거리 40. 자, 그럼 일단 수식이 나왔으니까 해줘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연필. 자, 지금 연필에 뭘 줬어? 물체거리 5를 줬어. 자, 그럼 대입을 해보자. 자, 40분의 1은 플러스, 자, i분의 1일 경우에, 자, 이게 F보다 22니까요. 이제 20분의 1이 된다. 자,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그럼 i 값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인데 i 값보다 40 이렇게 나오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연필의 물리거리를 정말 주니까 물체거리를 주니까 결국 i 값이 이 수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오네요. 음. 자, 그래서 읽어보면 어때? 이 경우에 연필 i는 40이 된다. 그쵸?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5가 길이가 되게 멀죠, 그죠? 1000cm 나무. 자, 그럼 나무도 해봐야지. 나무에 지금 물체거리 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5인 만분의 1 플러스 상거리분의 1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어쨌든 뭐 계산하면 다 값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볼게. 그럼 i는 어떻게 될까? 5가 f보다 100배 이상이 크면 지금 나무의 물체거리 어때? 지금 f보다 20보다 100배 이상 큰 거 맞아? 맞아. 100배 뿐이야? 더 크잖아. 훨씬 더 크잖아. 그지? 그럼 100배 이상이 크면 물체가 무한대 거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이 된대. 자, 이러면 물체는 그냥 무한대 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면 된대. 결국 따라서 이 5분의 1이라고 한 것. 여기가 왜 5분의 1이야? 맞지. 만분의 1. 맞죠? 요거. 자, 따라서 이 값이 매우 작으면 뭐다? 무시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무의 이 상거리 i는 F와 거의 같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물체거리가 만 센티미터로 이렇게 멀면 결국 이럴 때 상거리는 무엇과 같다? F와 거의 같다. 이렇게 F, 즉 20과 거의 같다. 20이 됩니다. 되겠죠? 자, 만약 5가 F보다 작으면 이랬는데 지금 우린 전부 다 어땠니? 5가 F보다 크잖아요. 지금 계속 컸죠? 그렇죠? 이번에 연필 40이었고 얘는 만이었고 이랬으니까 컸는데 작으면이라고 해서 처음 준 겁니다. 그림하고 연결해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작으면이라고 해서 가정을 해놨고 작으면 피사체의 빛이 퍼져서 모이지 않아서 어떻다? 상이 안 맺힌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자, 또 새로운 얘기 나왔거든. 무엇? 상의 크기. 이 공식을 통해 우리는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다음에 또 어떤 수식이 또 나옵니다. 이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은 뭐다? i를 5로 나눈 값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또 나왔어. 그래서 이 식을 그럼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 문장. 이건 다음 문장에 결정하거든. 근데 다음 문장에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식이 있으니까 결국 뭐다? 이렇게 이 값을 피사체의 크기, 또 이 값과 피사체의 크기를 알면 결국 상의 크기도 알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3문단까지 봤고요. 거의 전체 지문에서 우리가 반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본 지문에는 무려 그림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어때?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있겠지. 문제 풀러 가야 돼. 자, 보자. 첫 번째, 이렇게 길면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좀 주제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29번 같은 거 어때?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 덤벼볼만 하잖아. 그치? 답이 바로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선택지에서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해보자. 1번, 조리개 값이 커지면. 조리개 값이 커진다. 우리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때? 넘어가야지. 패스. 2번, 초점 조절 장치는 어때? 할 수 있지.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자, 이 장치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 맞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니? 이해할 수 있었어? 오케이. 조절해. 그래서 초점 거리를 변경한다. 어때? 이상하지? 자, 초점 조절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래서 초점 조절 장치가 초점 거리를 변경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상하거든요? 적절하지 않거든요? 다른 말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까 지문에서 사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초점 조절 이 문단 잘 보시고 시작할 때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그치 조절해요. 자 그래서 변경한다 그랬나? 일체 거리를 피사체 상을 필름 면에 맺게 한다. 그냥 이랬어. 이거 뭐지? 좀 더 읽어보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 초점 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하는 거라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 거리가 있는 거야, 애초부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 조절 장치가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 그래, 뭐 괜찮은데, 그래서 이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을 바꾸나 변경한다? 자, 이게 틀린 거지. 알겠어? 이건 애초부터 뭐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애초부터 렌즈를 만들 때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때? 다 바로 나온 거야. 29번 문제 푼 거야. 반 읽고 푼 거지. 운이 좋았기도 하고. 어쨌든 풀었어. 자, 그럼 어때? 30번. 그림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그럼 30번인데, 자,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30번 문제 힘들어했던 거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보면, 30번 문제에 그 소식이 나오고, 이제 뭐 오른쪽에 막 문장이 있었을 때, 애초에 그 문장을 그냥 단순한, 그냥 정보 정도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 문단은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런 애초에 태도 자체가 애초에 그 수식을 이해시켜주는 뒷받침 문단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뒷받침 문단은 우리가 그 소식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목적을 잘 두었어야 한단 말이죠. 그 문단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 수식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 수치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선택지 봐봐. 저 연필의 아이인데 연필의 아이는 사실 그 지문 속에 나와 있기도 했고요. 연필의 아이 얼마였더라? 40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이제 공의 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식은 뭐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만 빨리 찾으면 돼. 그 그림에서 공 찾아보면 어디서 공 여기 있고 공 여기 있고 이거 뭐다? 이렇게 그 물체걸이 나와 있으니까요. 30cm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의 아이 해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물체거리 분의 1 더하기 자 i분의 1 자 이게 뭐다? 20분의 1 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i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공의 i는 얼마다라고 해줘야 돼 여기에서 덧셈 좀 해보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공의 i는 60이 나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더 크다? 자, 연필의 상거리 40, 공의 i 60 이런데 어때? 틀렸지?
바로 1번.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 수식을 통해서 이 공의 상거리만 구해주면 여기에서 이건 뭐 그냥 바로 푸는 문제였다는 거야, 사실. 자, 뭐 그래도 남은 선택지 다 적절한 거니까 그럼 적절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나무의 아이는 나무야 나무, 나무의 아이, 나무의 상거리. 아까 우리 나무의 물체 거리가 어떻게 나왔었니? 뭐 이거 만 분의 1거 아니었나? 그치? 기억납니까? 자, 이럴 때는 사실 이 i 값을 구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그랬지. 왜? 이 i를 그냥 무엇으로? f로 그냥 그대로 처리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이 i하고 20이랑 그냥 유사하게 처리해버려라. 이랬거든. 그래서 나무의 상거리는 결국 이 f 값하고 거의 같다. 자, 이런 설명.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그 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크기. 연필의 실제 크기와 그 상의 크기. 그래서 그 크기를 얘기했던 그 식을 이제 여기에서 좀 가지고 와 보시면 되고요. 그 크기 나타냈던 게 뭐였냐면, 뭐 그거 아니었나? 상의 크기. 상의 크기를 무엇으로? 피사체의 크기로 나누면. 자, 피사체 크기로 나누면 이게 뭐와 같다? i를 5로 나눈. 상거리를 이렇게 물체거리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 3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지금 i 값, 연필의 i와 o 값이 다 나왔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어때? i 40, 40이었지, 그냥? 맞죠? 이렇게. 음. 자, 그렇다면 결국 연필의 실제 크기와 상의 크기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상의 크기. 자, 상의 크기. 상의 크기. 맞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 실제 크기라고 한 걸 피사체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걸 그냥 같다고만 이해해 주는 거. 알겠죠? 실제 크기와 피사체 크기가 같겠지. 뭐, 같은 말이지, 얘들아. 이게 다른 말이면 우린 실제 크기를 뭐 어떻게 구하겠어, 대체. 음. 자, 그래서 자, 이런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결국 이 값은 그냥 그대로 40, 40 같은 값이라고 해야 하는구나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의미로 공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공은 어떻게 되니? 좀 전에 그 상거리 60 구해놨죠, 그쵸? 자, 공 같은 경우에는 60 그리고 30 이렇게 되죠. 물체거리 30.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은 실제 크기보다 그 상의 크기가 더 크다. 상의 크기가 앞에 값이니까 이 상의 크기가 더 크다. 어때? 맞잖아. 그리고 마지막 이 공의 이 물체 거리가 15cm라면 이라고 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대체. 자, 우리가 F값보다 작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었잖아. 기억나니? 그 물체 거리가 만약에 이 초점 거리보다 작으면. 그래서 공의 물체 거리가 만약에 15cm라면 이라는 가정이 나올 수 있었고, 우린 이걸, 초점 거리보다 더 작으면 그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상은 렌즈도에 맺히지 않는 거 어때? 맞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또 읽어가 볼 텐데, 그 다음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알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좀 느낌 오죠? 그냥 남은 거겠지, 뭐, 조리개랑 셔터. 음. 자, 그럼 읽어봅시다. 자, 조리개하고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노출이 뭔지 설명해줘. 이거 뭐다? 빛의 양이다.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옇게 번져 나오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출이 좀 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출이 과하면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와서 사진이 허옇게 되고,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반대로 또 어둡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값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 당연히 노출 정도 결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리개 조절 장치에 뭐가 조리개 값이 있다라고 해서 숫자가 따라랑 나와. 그치? 자, 이걸 뭐라? 조리개 값이라고 한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너무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 보이는
이제 문장들이 나오는 거야. 이 조리개 값이 어떨 때? 작을 때. 이 조리개 값이 작은 수로 바뀔 때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리개 지름은 커지는 거라서 조리개 면적이 넓어져서 결국 빛의 양이 증가한다. 자, 작을수록 많아지고 뭐 클수록 적어지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지문 내용. 그럼 반드시 문제로 나오게 되죠. 그럼 어때? 외워도 좋지만 정리하는 게 최고지. 자, 이 조리개 값은 어떻다? 적은 수가 될 때마다 결국 면적, 조리개 지름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빛이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지? 음. 또 한편 셔터는 촬영할 때 열렸다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 셔터도 뭐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 위에 나타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묶어가지고 빛의 양과 관련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놈은 열렸다 닫혀서. 자, 그러니까 열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겠죠.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수치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래. 이렇다는 얘기래.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건 숫자가 커집니다. 그쵸?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그쵸? 1에서 2로 이렇게. 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노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다? 짧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열렸다 닫히는 거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그대로 뭐다?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음. 셔터 속도. 그게 빨라진다는 건 빛이 많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 자, 빛의 양은 감소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 문단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음.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오문단 같아요. 오히려. 음. 이유는, 자, 여기에서 조리개와 셔터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다른 기능. 자, 이거부터 이해해줘야 돼. 다른 기능. 그럼 이전의 기능은 뭐라고 해줘야 해? 지금 똑같이 조리개 셔터 묶어서 우린 지금 하나의 기능을 본 겁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기능보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기능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빛의 양 조절과는 다른 이제 그런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도와 관련이 있대, 조리개가. 자, 처음 나오는 말이죠. 심도. 당연히 심도가 뭔지 얘기해주는 순간 요건 또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심도를 풀어줍니다. 심도란 상이 필름에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다. 어떤 상이 필름에 적절하게 뭐 이런 말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죠? 자, 상이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 뭐 이런 것들도. 근데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심도란 물체 거리의 범위입니다. 물체 거리의 범위예요. 물체 거리의 범위. 자, 선생님이 계속 같은 문장이지만 자꾸 되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볼게.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자, 결국 이게 또 조리개하고 관련 지어보는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뭐 지름이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고요. 이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고 표현한다. 자, 반대로 일단 읽어볼게. 반대로 이제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지금은 이제 작아지면이었죠. 그러니까 다 중요했습니다.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우리는 심도가 어떻다? 깊다라고 한대. 자, 뭐 반대는 이제 그렇게 정리 안 할게요.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좁다. 그래서 심도는 중요하다.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음.
자, 이 심도를 나타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 갑자기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 글 자체는 처음에 계속 뒷받침 문단을 통해서 이해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전개를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수식부터 초점 조절 장치와 관련해서 거리 세 가지로 정의해주고 수식 하나 나타내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문단으로 쭉 이해시키는 그런 형태로 전개를 했고, 자, 이 조리개와 셔터 같은 경우에 음, 뭐 그렇게 뒷받침 문단이 뭐 많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정보의 밀도는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심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뒷받침 문단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나타나 있지 않죠. 이게 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린 이 지점에서 좀, 뭐지?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문제로 풀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정보에 한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보면 여기에서 포인트 물어봐줘야 하니 일단 다른 기능, 그치? 위와는 다른 기능이라는 것, 요 설명. 그리고 이 다른 기능에는 뭐다? 심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심도. 그럼 이 심도를 뭐라고 본다? 범위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 바로. 왜? 그걸 설명해주는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범위가 넓을 때라고 했어.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을 때. 이것이 깊은 것이고 반대로 물체 거리의 범위가 좁을 때 결국은 심도가 깊지 않은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 범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가 핵심어구나. 범위. 잘 뭔지 확 와닿지는 않지만 범위 아시겠죠? 음. 자, 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러 갈 거지만 뭐 몇 문장 남지 않아서 그 문단만 끝내고 가봅시다. 자, 이제 그다음에 셔터 속도가 나온 겁니다. 셔터 속도는 또 이제 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하겠죠. 셔터 속도는 이 피사체의 움직임 구현과 관련한 그런 기능이 있다. 셔터가 좀 빠른 셔터 속도는 셔터를 좀 빠르게 한다는 건 정지 동작 가능하다. 자, 일단 노출 시간이 짧아서 셔터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노출 시간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잔상이 잘 안 납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셔터가 좀 느리면 움직임을 암시하는 듯한 사진.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잔상이겠죠. 그쵸? 그래서 좀 흘러가듯이 뭐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문단. 우리가 지금 이제 4, 5문단 읽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야지. 자, 31번.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보기 속에 이제 그림을 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조리개 값이랑 셔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이제 4문단의 내용, 5문단의 내용을 다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조리개 값 숫자로, 셔터 속도 숫자로. 자, 그냥 그게 다야. 그치? 그 다음에 선택지를 바로 봐야 돼. 1번. 자,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하라고 했지만, 자, 선생님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보기를 보통 볼 때 지문에 어떠한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를 떠올리면서 읽잖니? 그럴 때는 보통 뭐냐면, 보기에서 애초에 그 지문에 어떤 핵심 내용인가를 바로 이제 연결해서 떠올리는 게 좋지.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핵심 내용을 바로 좀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지에 지금 그렇게 나타났는지를 좀 확인해줘야 했거든. 근데 지금 보기에는 뭐밖에 없다. 이렇게 문단 설정, 범위 설정밖에 없다. 조리개 값, 셔터 속도 이거 말고는 연결해볼 만한 핵심 내용이 없어. 그럼 당연히 우린 반대로 어디에서? 선택지에서 핵심 내용을 연결해줘야 돼. 이 선택지는 어떤 핵심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를 이해해줘야 한단 말이지. 것 같아? 자, 그럼 1번. 자,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하라고 했는데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면 이라고 했어. 피사체만 선명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다면 자, 4, 5문단 내용 중에 우리 이 조리개랑 셔터가 하는 일, 빛의 양 조절, 맞지? 그리고 심도, 5문단 심도. 자, 이렇게 볼게. 아, 그리고 심도라고는 했지만 또 그것도 있잖아. 그 뒤에 보면은 그 뭐더라? 그 움직임. 뭐 잔상 어쩌고 하는 그 피사체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문단에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있고 그럼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린 어떤 핵심 내용과 연결해 줘야 하니? 이거 빛의 양 조절이니? 아니지. 이거 뭐니? 움직임이니? 아니지. 이걸 무엇으로 보는 출력이 필요하다. 이게 심도구나. 왜? 심도의 키워드가 뭔데? 범위거든. 범위. 알겠어? 주변에 뭐 어떤 사물까지 넓게 보이는 뭐 혹은 좁게 보이는 이러한 형태. 자, 심도였잖아. 알겠니? 그럼 이렇게 해서 이 1번 선택지는 그 심도와 관련 지어서 풀어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럼 여기에서 주변 사물까지 막 선명하게 보였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심도가 너무 깊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주변 사물까지 막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넓게 보이는 거, 심도가 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요건 좁게는 뭐, 말은 쓰지 않았지만 반대말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심도가 깊으면 나는 고정하고, 그렇지. 뭐 나는 뭐 굳이 상관없으니까 자, 고정해도 되지. 고정하고 가를 2.8보다 큰 수로 조절해서 사실 여기에서 요것도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이라기보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주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볼게. 아무튼 이 큰 수를 조절을 해서 심도를 깊게 해서 피사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자. 지금 심도가 깊은 게 문제인데 심도를 깊게 해서 틀린 거 알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심도가 깊다라는 것과 연결지어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지 자체가. 그래서 2.8보다 큰 수를 조절한다. 자, 이제 요것만 좀 따로 확인해 보면, 뭐, 우리가 앞에다 정리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 범위가 넓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줬었냐면, 조리개 지름 얘기를 했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조리개 지름. 자, 조리개 지름이 여기에서 낮을수록 어떻다? 심도가 깊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지름이 되게 낮을수록 심도가 지금 이렇게 높은 거라면 당연히 지름을 우리는 높여줘야 할 텐데 이 지름을 크게 한다는 건 조리개 값으로 표현하면 수가 작아지는 거지. 연결해 보세요. 자, 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큰 수로 조절이라는 말도 틀리긴 했어요.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맑은 날 촬영해서 피사체가 허옇게 번져 보인다. 자, 피사체가 허옇게 번져 보인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건 무엇과 관련 지어봐줘야 돼? 빛의 양이야, 심도야. 당연히 빛의 양 조절이잖아. 자, 그래서 허옇게 번져 보인다. 자, 이거 뭐다? 지금 현재 어떻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치? 그럼 이렇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빛의 양을 조절해줘야 돼. 자, 그럼 가를 4로. 지금 현재 2점 얼마였나요? 그쵸? 자, 2.8인데요. 자, 이렇게 수치를 늘려보겠대요. 음,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해놨지만, 자,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조리개 값이라는 거. 다시 한번, 조리개 값은 어떨 때? 작을 때. 조리개 질은 커지는 거고, 빛도 많이 들어오는 거,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빛의 양을 줄여야 되잖아. 그럼 빛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건 조리개 값을 더 크게 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이 나를 2000으로 조절해서. 이제 나를 2000으로 조절.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셔터 속도 어땠어요? 속도가 여기에서 빨라질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건 결국 빨리 열렸다 닫혔다는 거잖아요. 빨리 닫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빛 줄이는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를 2000으로 조절해서 지금 1000이니까 지금 역시나 빛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니까요. 자, 빛을 줄이려면 어때? 셔터 속도 높여야 되는 거 맞잖아. 자, 그럼 이렇게 2000으로 조절해서 힘들게 지금 여기에서 이해를 해놨더니 중요한 건 뒤에 가서 또 뭐라 그래. 조절해서 입사하는 빛의 양을 2배로 늘려. 뒤에 완전 틀렸지 그냥 이렇게. 알겠어? 아, 참 선택지 잘 만들었죠, 그죠? 자, 우리한테 참 머리로 많이 많이 신경 쓰게 좀 해놨습니다, 그죠? 고민 많이 하게 해뒀어요, 실제 선택지 자체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빛의 양을 2배로 늘린 거 틀렸고요. 3번. 해질 무렵 촬영해서 피사체가 어두워 보였대. 어두워 보였대. 이거 뭐야, 그럼 또. 지금 현재 어떻다? 빛이 너무 적어. 우린 어때야 돼? 빛을 늘려줘야 되잖아. 자, 그럼 가는 고정하고 뭐 빛의 양 조절을 하는 게 뭐 갑부는 아니니까요. 뭐 고정하고가 뭐 나쁜 거 하진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가는 고정하고 나를 1000보다 더 작은 수로 조절해서 자, 우리 지금 빛이 너무나 적어. 빛을 여기에서 빛의 양을 더 많이 키울 거야. 자, 그럼 셔터 속도는 적어지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1000보다 더 작은 수로 조절하는 거 뭐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또 뒤에 가서 뭐라 그래? 빛의 양을 줄인다 그러지. 보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피사체가 어둡게 보이는 게 문제인데,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래서 빛의 양을 줄이자? 빛의 양이 줄이면 상이 밝아져? 말도 안 되죠. 자, 4번. 자, 피사체가 매우 빨리 움직여. 잔상이 생겼다. 빨리 움직여. 자, 이거. 핵심은 어디야? 자, 그 구절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거 셔터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잔상이 생겼다면 가는 2.8보다 작은 수로 사실 이 선택지가 좀 어려웠던 게 그리고 이게 답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답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셔터 속도를 관련 지어 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가라고 해서 조리개를 건드리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거 아니지라고 해서 바로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다시 보고 하다가 결국 이상한 걸 고르는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정말 좀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지점입니다.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 가는 2.8보다 작은 수로 나는 1000보다 큰 수로 조절해서 자, 늘 선생님이 중요한 거 뭡니까? 서술어가 중요하죠. 서술어 정말 중요하게 잘 보셔야죠. 그죠? 조절해서 어떻게 나와 있니? 밝기는 유지하고 잔상을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무언가 건드리는 그 이유가 밝기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잔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도록 한다라는 즉 셔터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서술어 보시면 밝기도 유지하겠다라는 이 밝기 관련된 표현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조리개를 건드리는 거 어때? 당연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 결국 피사체를 결국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셔터 속도. 요렇게 더 큰 수로 조절하는 거 맞니? 자, 맞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랬어. 지문 선생님이 위에다가 정리는 안 했지만 그 실제 본 지문 옆에다가 썼습니다. 자, 즉 1000보다 더 큰 수로 조절해서 자, 그럼 어때? 당연히 잔상이 나타나지 않게 좀 조절한 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1000보다 더 크게 조절을 하면 얘들아 빛의 양과 관련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더 숫자가 커지면 어때요? 빛이 적게 들어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셔터 속도를 올리면 잔상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해야 돼? 빛의 양이 여기에서 줄어드니까 어두워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밝기를 유지하려면, 여기에서 밝기를 유지하려면 또 무엇을 조절할 수가 있지? 우리는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맞지? 자, 그럼 조리개 값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조리개 값 어땠어요? 어떻게 해야 빛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까? 값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조리개 값을 여기에서 좀 떨어뜨리면 지름이 더, 그 조리개 지름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빛의 양이 좀 이렇게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셔터 속도를 올려서 어두워진 것만큼 이렇게 조리개 값을 좀 낮추어서 밝게 하면 결국은 유지가 되겠네요. 알겠어요? 아, 문제. 잘 만들었지. 자, 그렇게 하고요. 이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크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 얘기. 우리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사실 이제 18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 이렇게 이 글이 좀 길 때,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쵸? 쭉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을 결국 무엇과 일문단을 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내용에, 물론 분량이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점 조절 정치 꽤 길게 말했죠. 그쵸?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문단 자체는 이 전체 내용을 좀 포괄하는 그러한 이제 뭐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문단을 읽을 때, 아, 이 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기는 좀 어려워요. 일문단만 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문단에 여기서 첫 번째 문장부터 거의 한 다섯 번째 문장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요렇게 초점 조절 장치 요렇게 얘기해줬는데, 결국 이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예, 이것의 특성을 가지고 2, 3, 4, 5문단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6문단 하나에서 지금 뭐 1문단 연결하자면 요렇게 다섯 줄이나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렇게 6문단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마지막 문제 32번을 푸는 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30번도 그렇고요. 30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할 때까지 좀 고민해보고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 좀 놓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